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중에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장이 끝나자마자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깊이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방송을 해드리는 일이 아니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미국 본 시장이 있고 우리 시장과 맞물리는 이제 선물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이 트레이딩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이틀 동안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 이제 관세 문제가 조금 더 세밀해진 것 같아요. 1기 때보다는. 1기 때는 이제 중국에 집중됐었는데 지금은 뭐 이웃 국가 그리고 동맹 국가 뭐 중국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가리질 않죠. 글로벌 이제 전 국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이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 이 지점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는 보편관세가 있다는 거, 10%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제 쓸 돈을 확보하고 있다. 대신에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관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요. 해외 국가들에게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 관세라는 것이 누가 무느냐? 해외 국가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 세관에다 이제 수입업자가 관세를 물고 일단 물건을 찾아가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부담시키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이제 이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 유한화 약세를 통해서 이제 관세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다. 관세 부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약세를 통해서 이제 상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는 부분들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세밀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제약, 미국에게 꼭 필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체를 미국 내로 이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글로벌 압박을 넘어서 자국 기업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이제 훨씬 빚이 높아져 있죠. 37조 달러라는 이제 높은 빚에 8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막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트럼프 2기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외줄타기식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죠. 현재도 채권 금리가 대단히 그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기준금리도 이제 4.5%로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제 1% 정도 내리라고 그 강하게 파월 의장을 뭐 목을 조르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렇게 금리가 다운이 되면 이제 미국의 경우 뭐 수천억 달러 이자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러한 그 형국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테러프 이 관세 전쟁이 꼭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가장 많은 이제 적자를 보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네, 이번 영국에서 이제 제네바 합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관세 협의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아마 히토류 수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을 안 풀어주니까 히토류로 만드는 뭐 자석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미국 공장, 자동차 공장 포함해서 히토류 같은 특이한 광물을 써야 되는 이런 산업들, 공장들이 다 가동 중단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긴급하게 추가적인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 무역 합의를 도출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고 중국 학생들의 비자 이런 부분도 이제 허용해 주면서 히토류 등 제한된 수출 제한된 이런 희귀 강물들을 이제 재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합의가 존재했었고요. 여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루트닉 상무장관 등 뭐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하력평 국무원 부국장이 이제 참여를 해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완화 도달 이런 소식들로 이제 도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쭉 이어오던 것은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재개된다.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이제 경제 지표가 나빠도 증시가 올라오고 좋아도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역 적자가 큰 EU하고 이제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제일 말을 안 듣는 국가가 중국하고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자체 소비 인구가 있고 어느 정도는 탈미국을 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4억 4천의 그 소비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을 할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그 감정이 격화되면서 이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사들을 이제 많이 그 내뱉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내가 너무 나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관계가 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그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림자 연준 의장, 미리 사전에 이제 실세 연준 의장을 지명해서 파월 의장의 그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죠.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뭐 나는 2029년도까지 재무부에 있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예측치대로 그대로 시장 기대치대로 이제 크게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발표가 됐죠. 헤드라인이 2.4, 근원이 이제 2.9%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죠. 봐라,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오르지 않지 않느냐. 파월 의장은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를 기다리겠다. 관세 문제가 종료가 돼서. 그런데 관세 부과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4.2%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다. 2분기는 이제 3.8%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고 예측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리는 동결이 돼서 이제 4.5%.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만약 인하가 안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이제 뻔하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미국 내 그 공장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 같은 경우 이제 멕시코 공장 이런 부분들에서 이전을 한다. 40억 달러 이 공장 투자 이런 소식을 좀 전했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뭐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크게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 반전을 했던 미국의 증시는 오후 들어서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중동 문제 이런 우려가 좀 일부 있었어요. 뭐 미국 대사관 가족들 다 철수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을 넘어서 이제 24만 8천 건.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2.6, 근원이 3%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이제 좀 낮게 나왔어요. 각각 전월 대비해서 0.1%씩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수요가 이제 강하면서 낮게 금리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우호적인 이런 그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가오는 7월 9일, 90일 상호관세가 만료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지금 관세 협상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불현듯 다른 관세 이야기도 이제 불쑥불쑥 내던지기도 해서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의 787기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다가 이제 240여 명 정도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서부 쪽에서 이제 바로 크래시 다운되는 그런 참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잉 이런 주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는 등 이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200여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2천억 달러,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약간 이제 추가를 해서 2천억 달러 정도 이제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제조하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센터, 그 다음에 제조 역량을 이제 키우는데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M, 마이크론,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주가가 좀 금요일날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캘리포니아가 2035년도까지 내연기관차 이 부분을 이제 금지한다. 그리고 전기차 촉진 이런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의 증시는 최종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0.24% 강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오전 7시에 재개가 돼서 바로 꺾였죠. 바로 꺾였습니다. 그 이유는 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기지들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6차례 정도 이제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 뭐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지형을 보시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그 먼 거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해외국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란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라크에는 현재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라크까지 진출해 가지고 이란을 공격했어야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가 없으면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란이 보복을 한다.
이라크에 대한 미군 기지,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미군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육지전을 벌이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이란이 미군 기지들에게 공습을 해서 뭐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 그냥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다. 현재 대통령은 더 얻어 터지기 싫으면 핵 포기하고 빨리 합의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참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네타냐후의 이 강공책을 말리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뭐 이 작전에는 개의치 않는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자본시장에도 큰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뭐 갑작스레 70달러 이상으로 큰 폭으로 뛰었잖아요. 유가는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원시장, 자본시장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다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이라크, 또 시리아, 이란 이런 지역들로는 비행기가 전혀 운항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과 맞물리는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틱 차트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생각보다는 적게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48% 95원 내림 19,69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많이 내린 거는 오히려 그 전날 목요일날 0.5% 내렸을 때 오히려 이때가 많이 내렸어요. 20,070원에서 19,750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을 했죠. 19,550원까지 급락을 했다 이제 오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선물도 좀 중간에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습 소식이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전 9시에 전해지고 저도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너무 급락을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포지션이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해서 우리 증시도 오전에 강했잖아요. 가지고 있던 그런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뭐 긴급 뉴스로 이제 타전들이 되더라고요. 나스닥 선물이 너무 빠르게 먼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선물은 좀 늦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이제 보복할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레버리지를 바닥에 들어오면 이제 병행을 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런 전략이 이제 유효하게 잘 먹혀들긴 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잘 얻었고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만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제 보면 이 지난 2년간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강세를 이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타점이 높은 곳에서 이제 62평이 이탈하잖아요.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세가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강력한 상승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꺾였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2년 동안 플러스 20% 이상 강하게 올라오던 그런 증시의 강세는 꺾이고 있다. 현재는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0,000원에 도달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S&P 500의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이 22배에 도달해 있다.
2025년 연간 EPS 예측치가 264달러인데 주가는 6,000포인트 이 부분을 넘고 있어서 나눠보면 22가 나온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 싸지가 않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한 대 딱 때려준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만 그 강도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하락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19,690원이죠. 19,690원. 그래서 현재는 62평보다는 4.16%가 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수급상 이 매수 세력의 힘이 죽지를 않고 있다.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우상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우상향을 하려 그러면 관세 문제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미국 국민들이 관세를 다 부담하고서라도 소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규 실업수당,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5만 건이 넘잖아요. 이 시장 기대치가 191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잃은 다음에 취직이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누적되는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시장도 보면 아주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관세 문제로 미리미리 이제 수입을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물건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덜 팔릴 거 아니에요? 보편관세 10%가 이제 다 물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10% 정도는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이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으니까 3.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추세로 땡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횡보흐름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과연 중동 전쟁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뭐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100여 대 드론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 아이언돔이 거의 철저하죠. 그래서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여기에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미리 사전에 이제 격추시키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만 격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도달해서 피해를 주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란에 이제 많은 것을 잃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고는 달리 이란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변 사방에 모든 미군을 다 배치하고 있잖아요. 이란 혼자서 싸워야 돼요. 만일 중국이 뭐 사우디나 카타르나 뭐 시리아나 이런 데 군대를 보내가지고 같이 이란을 도와주면 모를까. 이 부분에 전부 다 미군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하고만 싸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이 참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체면 치레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어떤 뭐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른다든가 이렇게 되려면 주변에 뭐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다시 이 중동 전쟁으로 다 참여를 해서 휩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이렇게 짧게 자본시장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10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은 다소 개선이 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